그 아래 자문 교수님들은 이제 사건 기록 몇천 페이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다 줘요. 사건 기록을 다 주고 전 주로 하는 게 사진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시체 사진부터 해서 부검 사진부터 해서 막 이걸 또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런 것들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게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실화를 보는 사건이니까. 거잖아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반복적으로 프레임별로 수천 회 이상 봐야죠. 화면 속 진실을 포착하는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영상 영상 분석 분석과 주로 하세요. 첫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간격을 보시면은 우측에 발자국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돌출되어 있고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게 확인이 돼요. 이 발가락 끝 부분하고 끝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두 개의 발자국은 서로 상이한 발자국일 가능성이 높다. 아 공식 뭐 이렇게 호칭을 뭐라고 하는 게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전문가로 불러도 되고요. 아 예예예. 네. 아, 그럼 황민구 전문가. 전문가라고? 그럼 전문가라고 부를게요. 예. 여기 전문가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명함에는 뭐라고 써 있으세요?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박사라고도 되어 있고. 아허. 네. 아, 그럼 소장님으로 할게요, 소장님. 예, 예, 소장.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오면서도 저도 한 수백 번 CCTV나 블랙박스에 촬영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아, 요즘 뭐 예, 사건의 필수죠. 진실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화질 개선을 한다든지, 뭐 위변조 분석을 한다든지, 뭐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흐릿해. 네. 막 저기 멀리야. 근데 그거를 막 이거를 한 4번을 한 쑥 이렇게 하면 얼굴 그치, 그치, 나오잖아요. 그치. 이거 띠디디디 뭐 하는 네, 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에서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원 때 박사학위를 이쪽으로 받았고요. 실제로 감정 업무로 진행한 거는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아니 원래 전공이 이쪽 영상 쪽이셨던? 아니면 전공은 원래 건축이었고요. 예. 뭐 건축학개론 보면 이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녔어요. 예, 근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걸 대학원으로 와서 이 영상 분석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한 거예요.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그냥 무조건 계속 봤어요. 이거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있는 미국 법과학회라든지 호주 법과학회라든지 뭐 국제 법과학회 이런 데서 나오는 논문들밖에 없었어요. 또 다 원서고 막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거화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박사 한 5년 한 동안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작 위변조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작을 어떻게 하면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논문을 내니까 또 해외에서도 논문을 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진이나 영상 분석은 몇 건 정도? 1000여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하시나요? 일단 법원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위변조 분석이라든지 또 동일인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사건들도 사건화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최초에 감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는 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건 기록들도 다 저한테 주시면은 사건 기록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CCTV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걸음걸이까지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법보행이라고 해서요. 네. 사람마다 걷는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 걸음걸이를 캐치를 해서 예. 그러니까 걷는 보폭이라든지 네. 자세라든지 길이라든지 너비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닿는 부위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 파이는 부위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처음 걸었을 때, 두 번 걸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거를 3천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폭이 일단 일자고로는 아니고 일직선 말고 발꿈치 뒤로 이렇게 일직선을 걷죠. 팔자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그런 패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CCTV에는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는 용의자라도 그런 법보행을 통해서 동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법들도 그거를 있어요. 법보행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니 그 저 키까지는 그 분석이 되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진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장면이 2차원이지만 이걸 3차원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있어요. 소실점, 소실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을 복원하게 되면은 그 현장이 3차원 공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생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장을 3차원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다. 신장 길이가 몇이었는데 이 공간에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도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와요. 신장 길이라든지 나오는군요. 걷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아니 그 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뜻 뭐 이렇게 기억이 날 듯한데 어떤 사건이죠? 영화 황해하고 비슷하게 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조선족을 시켜서 네. 청부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때 한창 이슈화됐던 게 있었어요. 네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독특한 발걸음이 단서가 됐습니다. 범인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다만 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좀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CCTV를 이제 다 수거해서 하고 경찰에서 저한테 의뢰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질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영상 처리를 했더니 그 사람의 특징적인 점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검출이 됐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 범인입니다. 범인이고요. CCTV에 찍혔는데 화질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화질 개선을 시켜서 복원을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나오고요. 실제로 수사 대상 이미지가 유사한 지역을 걸어가는 장면이 식별이 됐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동일인지 봐달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A, B, C와 같은 얼굴에 있는 윤곽선과 광대뼈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계측한 후에 이 수사 대상자 이미지하고 중첩을 시켜봤어요. 그 체형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비교해 본 거가 거의 일치도가 거의 굉장히 높았어요. 이 A, B, C 이 패턴이 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 여기. 이게 화질 개선시키니까 나오더라고요. 머리에 흰색 탈모.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듬성듬성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죠? 형 탈모가 식별이 됐어요. 그 신장 길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걷는 보폭이라든지 법보행 아까 이거 법보행 얘기하신 거. 그거랑 얼굴의 윤곽선의 특징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인물을 수배한 인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를 했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하시면서 또 좀 스트레스도 많으시는 소장님도. 그렇죠. 저를 이제 악용해 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 거 알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빠져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정말. 뭐 백지수표 두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뭐 얼마니 들 테니까 이렇게 좀 자기 쪽 유리하게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듣질 않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런 거를 의뢰하시는 거를 듣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그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드네요. 그랬군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계속 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지 내가 무슨 박사고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고 뭐 이러냐고. 어머니가 또 강한에서 펜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 거면은 펜션에 와서 바베큐 수시나 나르라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알겠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 갔다 2심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증거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심 때, 2심 때 영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본인이 분석한 일이 그 어떤 한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게 인생을 바뀔 진짜 수 있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셔야죠. 예.
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한쪽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을 그래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고지해요.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재판 가서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 얘기해주면 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정의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영상 하나도 사용 못하고 안 보인다고. 사각지역이어서 뭐 안 보이니까 유력한 증거인데도 못 쓰고 있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 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화질 개선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말하면 되는데 다들 보이는데도 못 봤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사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 아래 자문 교수님들은 이제 사건 기록 몇천 페이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다 줘요. 사건 기록을 다 주고 전 주로 하는 게 사진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시체 사진부터 해서 부검 사진부터 해서 막 이걸 또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런 것들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실화를 사건이니까.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반복적으로 프레임별로 수천 회 이상 봐야죠. 아니면 다시 그렇죠. 그거를 또 확대를 하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이제 아이를 치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보면 사실 힘든데. 그렇죠. 이거를- 눈 이렇게 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열심히 보는 것뿐이고요. 그 그건데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푼다라는 어떤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네. 그건 진짜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그죠? 예. 소장님 혹시 뭐 직업병은 없으십니까? 직업병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게 사건 영상들을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게 한순간이에요. 맞아. 그냥 1초, 2초 만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공사하신 분이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난간이 끊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 걷다가 맨홀에 그냥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그 고소공포증 같은 게 걸렸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불안하시고. 불안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게 이제 보시다가 네, 생겼던. 이런 일을 하면서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예. 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이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뭐 예, 등하교 예. 길이나. 굉장히 무섭죠. 저도 보면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은 순식간이거든요. 차량이 와서 그냥 아이들 역과고 그런 것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차선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반대편 차선에서 판스프링 같은 거 날라와서 맞아요. 직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전 운전할 때 보면 와이프한테 절대 1차선 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돌아온 답변은 네가 운전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가시는 걸 모르고 돌아가세요. 한순간에 다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일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만들고 싶은 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CCTV 자체가 의뢰인들이 가져오게 되면은 모니터를 핸드폰을 찍어서 가져와요. 신속하게 그 원본 영상을 가져와야지만 되는데 원본은 아시겠지만 뭐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삭제가 돼요. 이거를 체증을 하려면은 경찰의 허가도 있어야 되고 영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핸드폰을 찍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을 찍게 되면 아시겠지만 2차 감정물이기 때문에 화질 개선이라든지 영상 분석을 한계가 하더라도 있군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수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가서 모니터를 찍어 오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증거물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걸 또 빠르게 손쉽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영웅이 있다면
저희 가족이죠. 가족이죠. 예. 저를 좀 자랑스럽게 해주게끔 만들어주신 이제 부모님도 고맙고요. 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게끔 할 수 있는 또 영웅으로는 또 와이프가 있고 또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은 또 아이들이 영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그 중에 영웅이신 우리 그 아내분께 그런 거 얘기한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예. 예, 예. 나의 영웅 예. 그럼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와이프가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거든요.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술 먹고 들어가서 안 좋은 영상 보면 혼자 소주 한 잔씩 먹을 때가 있어요. 또 옆에서 토닥여 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언제든지 힘들면 그만두라고 해주는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너무 고맙고 항상 옆에서 곁에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같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유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것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실제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애하고 한번 시합을 해봤는데 졌어요? 애가 더 잘해요. 애가 더 잘해요. 말투가 참 매력적이시네요. 네, 매력적이시네요. 애가 더 잘해요. 예, 애가 더 잘해요. 예. 밖에 나가면 우리 소장님도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가끔 있습니다. 뭐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 보면 어디서 영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막 이렇게 영상 여기 어디서 봤는데 저기 그것이 그러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구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끝나요.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